문제는 생성형 AI 서비스를 모든 분야에 활용해야 한다입니다. 토론은 찬반 3대3 교차지휘식 토론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 방식과 심사 기준은 미리 배포한 내용대로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찬성 측 야권 감자건 2를 소개하겠습니다. 토론자 1 이광현, 토론자 2 윤건, 토론자 3 김지환입니다. 반대측 원빈팀을 소개하겠습니다. 토론자 1 최준일, 토론자 2 박성빈, 토론자 3 유현빈입니다. 토론 순서는 찬반 측 입론, 협의시간, 교차질의, 방청객 질의, 협의시간, 추후의 발언 순서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찬성 측 입론이 있겠습니다. 발언 시간은 최대 3분이며 종이 울리면 발언을 마쳐야 하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상대 측 발언자가 발언하기 시작한 1분 후부터 발언 종료 1분 전까지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의 제기는 이의를 제기합니다 또는 이의가 있습니다 라는 형식으로 할 수 있습니다. 발언자는 상대방의 이의 제기를 받을 수도 있고 받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 토론자가 결론을 발언할 때에는 이의 제기가 없습니다. 모든 내용은 평가에 반영됩니다. 그럼 시작해 주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찬성 측 첫 번째 주장을 맡게 된 2714 이광현입니다. 생성형 인공지능이 계속하여 발전하고 진화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정확하고 질적인 데이터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 이유로 예를 들어 생성형 인공지능을 대표하는 챗GPT는 단계별로 업데이트를 하면서 진화했는데 챗GPT-1의 경우 1억 1,700만 개의 배경문수를 처리할 수 있는 성능을 가지고 있었고 단순한 언어 모델링, 문장 의미 유사도 판단 등의 기능 등밖에 없었지만 4년이 지난 지금은 10배가 넘는 약 1조 개의 배경문수를 처리할 수 있고 언어와 정확성 모든 능력이 향상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미지, 고급 언어 추론, 명령자의 직업과 수준에 맞게 데이터를 제공해줄 수 있는 등 급격하게 발전하고 개선되었습니다. 또한 오픈AI는 11월 6일 챗GPT 터보를 출시하여 2021년까지 그쳤던 데이터를 2023년 6월까지의 데이터로 업데이트하는 걸 보았습니다. 이것처럼 생성형 인공지능은 지속적인 업데이트를 통하여 정확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생성형 인공지능은 인공지능 특성상 계속하여 학습을 통하여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시간이 지날수록 더 정확하고 정밀한 데이터를 제공해줄 수 있습니다. 미국의 IT 벤처 투자 전문 회사인 A16Z의 분석을 따르면 챗GPT의 월간 사용자 수는 약 2억 명에 달합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생성형 인공지능은 수많은 사람들과 대화를 통하여 더욱더 발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발전으로 챗GPT-4는 여러 시험에서 상위 10% 안에 드는 정확성을 보여주었습니다. 대표적으로 미국의 모의 변호사 시험에서는 10등, 미국 대학 입학 자격 시험에서는 읽기와 수학 영역에서 각각 7등과 11등을 했습니다. 또한 국립의학 도서관의 17개의 전문 분야의 33명의 의사가 주관적으로 쉬움과 중간 그 다음에 어려움으로 분류한 284개의 의학 질문을 이진법을 통하여 챗GPT에게 대답하라고 한 실험을 진행하였는데 모든 질문에서 정확도가 중원값인 5.5이었고 평균 점수는 4.8이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5.5점은 거의 완전 정확함과 완전 정확한 사이였고 4.8점은 정확함과 거의 완전 정확한 사이였습니다. 여러 생성형 인공지능은 플러그인 서비스를 제공하여 수많은 오픈소스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플러그인이란 특정 소프트웨어나 웹사이트를 연결한 뒤 이를 통해 공급받은 데이터로 정보를 검색하거나 특정 용도에 맞게 활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이러한 플러그인을 사용하면 사용자가 필요한 데이터를 더 자세하고 다양하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현재 국외뿐만 아니라 국내 수많은 테크 기업이 자체적으로 대규모 언어 모델을 만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 카카오톡, 그다음에 SK텔레콤, 네이버 등 대기업과 중소벤처기업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기업들이 다양한 종류의 생성형 인공지능을 개발한다는 것은 생성형 인공지능이 그만큼 중요하고 필수적이라는 뜻이고 현재 그리고 앞으로 더 진화된 생성형 인공지능을 사용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생성형 인공지능은 모든 분야에서 사용해야 한다는 주제에 찬성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다음으로 반대측 첫 번째 토론자 최준일 군의 입론이 있겠습니다. 바로 시작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이번 토론 문제 생성형 인공지능 서비스는 모든 분야에서 활용되어야 한다의 반대측을 발표할 최준일입니다. 저희 반대측은 생성형 인공지능 서비스의 피해성, 윤리적 문제, 비실리성 등의 이유로 이번 문제에 반대합니다. 우선 생성형 인공지능 서비스를 모든 분야에서 활용되는 것은 인간에게 피해를 줍니다. 왜냐하면 생성형 인공지능 서비스는 잘못된 정보와 악의적인 목적으로 활용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블록체인 기반 온라인 여론조사 플랫폼 더폴이 올해 7일간 26,86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응답자 59.28%가 AI 기술로 일자리가 줄어들 것이라고 답했고 올해 마이크로소프트가 전 세계 36개국 3만 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도 절반
가까운 응답자가 AI 기술로 일자리가 줄어들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이 설문조사로 저희는 많은 사람들이 AI 기술로 일자리가 줄어들 것이라고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제너러티 AI라고 불리는 생성형 AI는 등장과 동시에 인쇄, 디자인, 출판, 통계, 회계, 상담 서비스 등의 직업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이처럼 생성형 인공지능 서비스의 등장으로 일자리가 감소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한 생성형 인공지능을 사용해 악의적인 목적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생성형 인공지능에게 해킹에 필요한 정보를 조금만 돌려서 말하면 생성형 인공지능이 빠르고 쉽게 알려주기 때문입니다. 이걸 통해 범죄자들이 악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리고 이미 해외에서 악성 코드나 피싱용 이메일을 챗GPT로 작성해 개인 정보를 탈취한 사례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냥 지적적으로 생성형 인공지능에게 범죄 목적으로 질문을 하면 대답해 주지는 않지만 조금만 오해해서 말한다면 생성형 인공지능이 일반적인 질문으로 인식해서 범죄자들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생성형 AI 소집 학습 과정에서 공개된 개인정보를 사용하는 과정에 대한 논란도 있었습니다. 지난 2016년에 해당 사안에 대해 소송이 이어졌던 로앤비 사건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로앤비 사건에서는 이미 공개된 개인정보를 이용해 다른 사람들이 사용해 문제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공개된 개인정보를 사용해 악용하여 사용하는 사례들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생성형 인공지능의 생산한 저작권의 소유에 대해서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것에 대한 방안의 부재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를 들면 할리우드에서 미국 배우 방송인 노동조합은 올해 7월 총파업에 돌입했습니다. 파업의 이유는 인공지능으로 인한 저작권 침해입니다. 로스앤젤레스 타임스 등에 따르면 할리우드의 배우와 작가, 생성형 AI 크리에이터 시장을 송두리째 바꿀지도 모른다고 염려하고 있습니다. 결국 저작권 논란이 일어날 수밖에 없고 저작권은 창작물을 만든 저작자가 본인의 저작물에 대해 갖는 배타적인 법적 권리로 대부분 국가에서 인정되는 권리지만 문제는 인공지능이 어떤 저작물을 침해했는지 알기 어렵다는 데 있습니다. 부터 교차 질의를 위한 협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은 각각 2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교차 질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 측에서 찬성 측의 교차 질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은 7분이며 지금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인론에서 마지막에 윤리적으로 자율주행차가 윤리적 딜레마, 즉 보행자와 운전자를 살리는 길 중에서 어떤 걸 선택해야 할까에 대해서 많은 의견이 오고 갔다고 했는데요. 샌프란시스코에서는 로보택시, 즉 자율주행 자동차가 운전자 없이 시범 운행을 하도록 도입된 시범 운행을 하도록 했던 사례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만약에 아까 말했던 윤리적 문제가 발생한다면 이거를 해결할 방안이 있습니까? 먼저 기초적인 문제를 드리겠습니다. 혹시 토론자 후보자께서 만약에 똑같은 상황에 인공지능 서비스가 당기지 않은 자동차에서 인간과 보행자 중 어떤 거를 고르라고 하시면 어떤 것을 먼저 고르시겠습니까? 제가 아까 말씀했던 게 급제동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말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시속 100km에서 인간은 그러니까 한마디로 합리적 판단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짧은 시간에. 근데 사고가 만약에 1초 안에 일어난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근데 그 상황 속에서 우리 인간에게 1초는 인공지능에게 매우 긴 시간으로 데이터를 아까 말했다시피 매우 많은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따라서 여기서 인공지능은 합리적 판단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인간과는 좀 구별화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인공지능이 구별화되면 어떻게 합리적 선택을 할까요? 일단 먼저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게 있는데 혹시 저희가 하는 토론의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생성형 AI는 모든 분야에 활용돼야 합니다. 네, 여기서 생성형 인공지능이랑 텍스트, 오디오, 이미지 등 기존 콘텐츠를 활용한 유사한 콘텐츠를 새롭게 만들어내는 인공지능 기술입니다. 한마디로 자율주행 인공지능은 생성형 인공지능을 볼 수 없을 것 같은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율주행 생성형 잠시만요. 이거 일단 다른 좀 하고 내가 아까 입론에서 생산성이나 효율성이 증가했다고 말했는데 옛날에 독일 공장인 스피드 팩토리는 연간 50만 켤레의 주문형 제조 시스템을 갖추고 생산 현장에 투입되어 인원을 10명에서 기존 60분의 1 수준으로 낮췄습니다.
이에 따라 효율성이 올라가면은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을 텐데 이거에 대한 어떤 해결책이 있는지. 지금 저희가 말씀드린 거가 그거는 약간 좀 어긋나는 상황 예시라고 할 수 있는 게 아까 말씀해주신 거는 그저 기계 도입인가요? 네. 기계 도입으로 인해 인간의 일자리가 감소하는 거지만 저희가 말씀드린 것은 생성형 인공지능과 인간의 공존이기 때문에 인간의 일자리가 감소하지 않고 인간의 일자리는 주도적으로 되지만 그 부족한 부분을 생성형 인공지능이 받쳐지는 식으로 그렇게 진행하기 때문에 일자리 감소에 대해서는 저희는 문제가 없다 생각합니다. 근데 기업들은 거기에 의해서 범죄로 약간 활용될 수 있다고 하셨잖아요. 그럼 근데 그 AI가 범죄에 이용된다고 AI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은 저는 AI를 억지로 까내린다고 생각하거든요. 그에 대한 극단적인 예시로 비행기라는 것은 저희 사람을 보다 먼 거리를 보다 효율적으로 승하기 위해서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비행기를 사람이 악의적인 목적으로 범죄에 이용을 한다면은 미국의 9.11 테러처럼 그런 엄청난 그 악의적인 범죄 형태를 만들 수 있는데 그렇게 따지자면 그 범죄라는 것은 이용하는 사람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저희 논제가 생성형 AI는 모든 분야에 활용되어야 한다라는 논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AI가 가지고 있는 순기능만 고려한다면 저도 마찬가지로 한 사람의 잘못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저희는 이런 모든 분야에 활용됐을 나타나는 문제점까지도 저희는 생각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번 논제와는 조금 어긋난 질문이 않나 싶습니다. 혹시 그 두 번째 주장에서 트럼프 무슨 말씀하셨는데 그것 좀 자세히 다시 몇 년도까지 검색을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 좀 다시 한 번만. 그게 무슨 말이냐면 챗 GPT 이용자들이 혹시 업데이트 연도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업데이트 연도가 아니라 2026년부터 인터넷에 올라온 데이터를 기반으로 학습하기 때문에 이런 편향성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입니다. 다음으로 방청객 질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은 7분이며 방청객은 입론과 교차 질의의 발언에서 발언을 토대로 공무원정과 찬반 측 양측에 질문해 주시길 바랍니다. 질의할 때 찬반 토론자를 지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들어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 아까 그 범죄에 대한 그 생성형 AI로 인한 범죄에 대한 질문을 받으셨을 때 비인기 같이 그런 것도 이제 말을 하면서 이제 말씀하셨는데 제가 생각하기에 비행기하고 생성형 AI 자체는 일단 접근성 그 범죄에 대한 접근성 자체가 다른 것 같고 또 생성형 AI로 인한 범죄 같은 경우에는 당장에 제 친구들하고 점심시간에 SNS 같은 것들 켜보기만 해도 딥페이크 같은 문제들은 이제 다수 발견되고 있는데 이런 범죄 같은 사실을 경시하면 안 될 것 같은데 단순히 비행기와 이제 비교해서 이제 그런 걸 경시해서는 안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자세히 듣고 싶습니다. 일단 그거에 대한 예시는 이제 저희가 이제 아까도 말했다시피 극단적인 예시로 든 거거든요. 한마디로 범죄라는 것은 거의 근본적으로 사람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까 비행기도 처음에는 보안이 그렇게까지 강하지가 않았어요. 근데 비행기를 이용한 이제 대규모 테러 같은 게 일어나면서 차츰 그거에 대한 보안 규제가 점차 강화되고 있고, 또 9.11 테러 같은 경우는 아주 심각한 테러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이제 보안 수준이 엄청나게 그때 이후로도 많이 올랐어요. 그에 따라서 이제 AI 범죄가 일어남에 따라 그거에 대한 그 보안 관련 문제도 이제 차츰 법안을 통해서 해결해 나갈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네, 질문하고 싶은데 이게 일자리가 감소한다고 했잖아요. 이게 생성형 AI가 증가하면. 근데 아까 찬성 측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이게 예전에도 이 자동화라는 프레임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예전부터도 그 자동화가 있었을 때 그 러다이트 같은 일이 일어났지만 다시 이제 일자리가 점점 증가했고, 지금 같은 경우에도 지금도 자동화라는 프레임이죠. 어떻게 보면 그 자동화라는 프레임 속에서 그러니까 지금도 어떻게 보면 지금 일자리가 늘어날 수 있는 가능성도 있고 실제로 일자리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약간 비숙련직 이런 것도 점점 이게 증가하고 있고, 이게 일자리가 증가하고 또 이게 장하준의 경제학 레시피였나? 그 책에서 이게 정부 규제나 아니면 이런 기업의 규제를 주면서 이게 일자리를 늘릴 수 있어요. 대표적으로 이제 삼성 같은 경우에서도 이게 일자리를 좀 더 많이 뽑아라. 정부에서 이제 너네가 이게 기업 활동하려면
그 일자리를 좀 더 많이 뽑아야 된다 이런 규제 같은 것도 있고 해서 좀 늘릴 수 있다. 그 일자리를 좀 늘릴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게 방안이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결국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이제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 일자리가 창출됨으로써 그 일자리에 대해 일자리가 감소하고 만약에 그 일자리가 더 일어난다 해도 그 일자리를 더 얻기 위해서는 그 직업에 대한 전문성이 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가지고 일자리 감소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반대측 최후의 발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은 2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해주세요. 생산량은요, 위에 말했듯이 아직 개발 중인 단계이므로 현재 신뢰하기 힘듭니다. 가장 민감한 문제인 신뢰성과 더불어 생성형 AI는 큰 윤리적 문제를 지니고 있습니다. 일자리에 대한 불안감 및 감소, 악의적 활용, 저작권 문제, 편향성 문제와 더불어 아직 부정확한 결과를 내놓습니다. 윤리적 문제로는 특정 인종에 대해 편향성을 지니고 있는 문제와 알고리즘으로 인해 사회적 갈등을 부추길 수 있습니다. 저희 반대측은 위의 내용에 근거해 생성형 AI는 모든 분야에 활용될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찬성측 최후의 발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은 역시 2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해주세요. 저희는 그동안 생성형 인공지능과 같은 첨단 기술에 너무 움츠려져 있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생성형 인공지능은 장점과 단점이 공존합니다. 그렇기에 저희는 인간과 생성형 인공지능의 공존을 통해 단점을 메꾸고 장점을 극대화하고자 합니다. 시대 역사적으로 새로운 기술이 등장하고 그 기술이 사람들의 일상에 영향을 미치면서 문화로 정착하기까지는 어느 정도의 시간과 주기가 있음을 경험해 왔습니다. 1차 산업혁명에서의 기술은 기계화로 인한 수공업 생산의 변화를 가져왔고 2차 산업혁명은 전기화를 기반으로 한 대량 생산과 자동화로 생산의 획기적 향상을 가져왔습니다. 3차 산업혁명, 4차 산업혁명으로의 전환은 앞서 말한 컴퓨터와 정보통신 기술의 발전과 인공지능 등의 첨단 기술이 하나의 영역이 아닌 모든 분야에 영향을 미치면서 발달해 왔습니다. 그 모든 역사적 순환 과정에서 기술 적용에 따른 갈등과 이슈가 없었던 적은 없으며 새로운 원칙과 기준을 수립하기 위한 노력이 요구되지 않았던 적은 없습니다. 최근에 생성형 초거대 인공지능 기술의 등장 역시 새로운 듯하지만 그렇다고 예측하지 못했던 기술이 아님에도 이전보다 더 빠르게, 더 넓게 영향을 미치는 영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두려움과 회피와 거부가 최선이 아님을 역사가 말해주고 있다면 현 시점에서 무엇을 수용하고 어떻게 활용하고 이를 통해 어떤 가치로 기술을 적용할지에 대한 논의는 필요해 보입니다. 이러한 논의를 통해 기술적 진보가 이뤄지고 기술적 진보에도 부족한 부분에서는 인간과 생성형 인공지능의 서비스의 공존으로부터 메꿔질 수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는 인간이라는 매개만이 사는 세계가 아닌 인간과 생성형 인공지능 서비스가 상부상조하는 세계를 생각할 때인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